다음 주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 남북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하기로 하면서 남북 간 종교 교류에 물꼬를 트게 될지 주목됩니다. 고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을 기리는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 행사가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의 경제 침탈을 규탄하면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발언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에 소개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신의 재능으로 모은 돈을 전하는 제주의 한 불자가 있습니다.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도 여주 모가박물관이 전통 목조각과 불교 미술품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국제 로터리 클럽 회원 가족들이 지리산 산청 대원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함께하며 양국의 우정을 깊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남과 북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는 20일 독일에서 개막하는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 10차 총회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어서 남북 간 종교 교류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우리 측 5대 종교 대표자들은 7년 만에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연대를 모색하게 됩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여 개국과 1000여 명의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독일 린다우에 모입니다. 오스트리아 접경 호반의 도시 린다우에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 10차 총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오도철 교정원장, 개신교 이홍정 목사, 김태성 KCRP 사무총장 등 각종교 대표자들이 총회에 참석합니다. 또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과 천도교 나협처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대표단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출국합니다. 이번 총회에는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 대표단 4명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남북의 종교 지도자들이 총회 안팎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회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분쟁 극복과 평화 정착이라는 그 세션에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남북이 당연히 그 총회 기간에 좀 만나서 지금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23일 날 저희가 이제 총회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남북이 같이 좀 자유롭게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그런 예정입니다.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 총회는 지난 1970년에 처음 개최된 뒤 5년에서 7년 주기로 열리면서 종교 간 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10회째를 맞는 올해 총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원행 스님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불교계로서도 한층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3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9차 총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원불교 대표자만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원행 스님의 이번 독일 총회 참가는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 간 연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종교인들과 함께 인류 공동 번영을 모색하며 무엇보다 남북 교류의 장을 뜻깊은 곳에서 펼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한 독일에서 세계 종교인들과 함께할 남과 북의 종교 지도자들이 민간 교류 협력을 선도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아리랑을 소재로 한 DMZ 평화울림 아리랑 세계 대축전이 오는 16일과 17일 강원도 고성 DMZ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DMZ 평화지역에서 하나된 아리랑 함성을 통해 민족 동질감을 회복하고 평화와 미래를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첫날인 16일 공연단과 관람객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리랑 동동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버추얼 영상 공감 아리랑 대합창,
디아스포라 초청 그곳의 아리랑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어 17일엔 젊은 세대가 노래하는 다음 세대 아리랑 버스킹 공연과 유명 뮤지션의 특별 공연이 열립니다.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위안부 할머니 쉼터 나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전쟁 범죄를 부정할 뿐 아니라 최근 경제 침탈에까지 나선 일본을 규탄하면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발언한 자리였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날을 기념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난 주말 불교계가 운영하는 경기도 광주 위안부 할머니의 쉼터 나눔의 집에서 기림 행사가 열렸습니다.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도 많은 시민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자리를 함께해 일제 전쟁 범죄 역사를 돌아보며 저마다의 가슴 속에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나눔의 집 원장 성우 스님은 일본의 참된 사과를 촉구하면서 위안부 인권유린 같은 전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 지구상에서 이러한 비참한 성노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소병훈, 임종성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로서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단결하고 국가적 힘을 키워서 인권 침해, 인권 탄압이 없는 서로 공존하고 평화롭게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그 어려움들을 전 세계가 알아주고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힘과 마음을 보태는 그런 자연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억하고 나눔의 집에서 3년간 봉사활동을 한 학생은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일본의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기를 발언했습니다. 할머님들의 건강이 더 악화되시기 전에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할머님의 지울 수 없는 아픔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인 박재민 씨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립국악원의 공연과 영화사 합창단 음성공양 등 다양한 기림 문화공연도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직접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부를 때는 객석에 흥겨움과 숙연함이 교차했습니다. 불교계는 1991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금을 시작해 나눔의 집을 개원했으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 시위를 열면서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가운데 6명이 함께 거주하는 나눔의 집은 생활관과 법당, 역사관 등으로 나눠져 전쟁 폭력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전국적으로 기림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전국의 천태종 불자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정진하는 주경 야선을 실천하기 위해 구인사를 비롯한 종단사나 사찰에서 여름 한 달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토요일 밤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 등 4부대 중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7회 기해년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천태종 수행 풍토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신도 안거 제도를 통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수행과 통찰의 시간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해년 구인사 하안거에는 천여 명이 동참했으며 전국 천태종 사찰에서도 한 달간의 용맹정진이 펼쳐집니다. 기해년 하안거 해제식은 다음 달 9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되며 하안거 기간 매주 토요일 밤 9시에는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 스님의 대중설법이 진행됩니다. BBS 불교방송에 소개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신의 재능으로 모은 돈을 전하는 제주의 한 불자가 훈훈한 미담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제주지사 개국으로 BBS 불교방송의 법음을 처음 접하면서 본격적인 보살행에 나선 이 불자를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제주시 하갈의 행복한 쉼터 이왕국 대표의 다실. 취미로 배웠다는 남다른 자수 손놀림에 고수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금세 동백꽃 브로치가 탄생합니다. 이 대표는 겨울에는 자수 브로치를, 여름에는 천하트를 이용한 들꽃을 그린 브로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취미로 브로치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다가 지난해 9월 제주지사를 개국한 BBS 불교방송을 애청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다른 이들과 함께 공덕을 쌓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불교방송 듣다 보면 어려운 승가원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룩한 만남 얘기, 어느 절, 불사 얘기 많이 나와서 그냥 내 돈 내도 이렇게 되기는 한 거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이 재능 이런 거를 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이런 복지 이런 데 좀 동참을 시킬 일이 없나. 이 대표는 시장에서 재료를 떼어다가 그 위에 재능을 얹어 만든 브로치를 5,000원에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BS 불교 방송에 소개된 승가원에 108만 원을 기부했고 이어 BBS의 이웃돕기 성금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에 방송된 근육 무기력증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 등에게 잇따라 보시행을 펼쳤습니다. 제주의 불교 방송이 개국되고 방송을 늘 이제 94.9를 라디오를 차 타면은 맞춰놓고 다니니까 그 승가원 얘기가 나온 거라 그래서 저기를 뭔가 하고 싶다 했는데 그래서 이거랑 접목시키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작은 게 모여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뭐가 되는구나라는 게 사람들한테 이런 의미를 얘기하니까 사람들도 흔쾌히 그런 거 좋다고. 그러면서 제주시내 한 불교용품점이 이 대표를 위해 작은 공간을 마련해줬고 이 대표의 제적 사찰인 우리절 신도들도 기부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불자가 시작한 행복한 재능 기부가 마치 나비 효과처럼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승가원 장애 아동을 위한 그 기금으로 쓰신다니 너무너무 저희의 마음도 너무 기쁘고 또 이런 기회로 해서 많이 널리 그냥 알려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일에 널리 그냥 쓰시길 바랍니다. 이 대표는 브로치 꽃잎 하나 그릴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데 브로치를 받은 이들과 공덕이 함께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왕국 대표는 앞으로 4년간 1,080만 원의 기부 원력을 세우며 오늘도 시간이 날 때마다 브로치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경해 장학복지재단이 제주 아라종합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열어 어르신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경로식당에서는 제주를 대표하는 셰프 문동일 씨 등이 재능 기부를 하면서 어르신 200여 명에게 점심 공양과 푸짐한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경해 장학복지재단은 교육자로 평생 남을 돕는 데 앞장선 고 백치혜 씨의 뜻을 받들어 부인 이경희 씨가 지난 2월 출범시켰고 그동안 강원도 산불 피해 학생과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 장학사업을 펼쳤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모가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과 가족들에게 전통 목조각과 불교 미술품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재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 세워진 이곳에선 다양한 주제의 체험형 전시가 눈길을 끄는데요.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대적 조형미가 가미된 수십 미터 높이의 석조 미륵 3존불, 500여 개의 목조 난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법당, 여기에 사천왕상을 비롯한 다채로운 대형 조각품들이 곳곳에 설치돼 마치 인도 석굴사원을 연상시키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모가박물관입니다. 모가박물관은 우리나라 전통 목조각과 불교 미술의 계승, 발전을 목표로 1989년 문을 연 전문 사립박물관입니다. 설립자가 우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문화재라고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 장인입니다. 불교 조각을 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과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러 전국 사찰을 다니시면서 그 훼손되거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보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몽을 좀 더 하시고 싶고. 모가는 초대 박물관장인 박찬수 목조각 장인의 호를 딴 것으로 죽은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싹을 틔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가박물관 상설 전시실에는 박찬수 장인의 50년 작품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표 작품 15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설 전시관은 법당 내부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색적인 분위기를 즐기며 목조각 장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도 목조각의 정수를 볼 수 있는 이 본관에 3층을 꼭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자라면 우리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부처님의 그림, 불화 또는 탱화라고 하는데 그 불교의 정수인 이 부처님을 조성을 하고 나서 가장 전시하기 좋고 또 전시를 해도 빛이 나는 공간이 일반 전시장보다는 법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테마를 정해 새로운 전시를 선보이는 기획전시실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설설설 베푸는 이야기가 샘솟다를 주제로 조선시대 불화를 선보입니다. 큐레이터가 의도한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불교를 피상적으로만 알아온 관람객들도 전시 내용에 흥미를 갖게 돼 자연스레 불교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시실 곳곳에 마련된 불화 대형 퍼즐 맞추기, 트리가트 사진 촬영 등은 체험형 불교 콘텐츠 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뭐 퍼즐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트리가트 같은 걸 해놔서요. 내가 벌을 받는 건 아니고 직접 뭐 염라대왕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신들, 왕들이 돼서 사진을 찍어보는 그런 형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목조 작품과 체험형 불교 콘텐츠가 어우러진 모가박물관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황금빛 불탑의 나라 미얀마에서 제17차 해외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9일 동안 계속된 이번 순례에는 김상규 회장을 비롯해 감사원 등 15개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불련 회원과 가족 48명이 동참했다고 공불련은 전했습니다. 공불련은 해외 성지순례에 이어 오는 24일과 25일 양양 낙산사에서 2019년 하계 수련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홍련암 철야정진과 사찰 탐방 등으로 진행되며 공무원 불자로서의 신심을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국제 로터리 클럽 회원 가족들이 지리산 산청대원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함께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사찰에서 예절 교육을 받고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한여름 무더위를 날렸습니다. 템플스테이 특별기획,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원사로 향하는 계곡길에 진주대봉 로타리 클럽과 대만 돈복흥 로타리 클럽 가족들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환경증환을 위한 봉투도 나눠줍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헬스타들의 설명을 들으며 지리산과 대원사에 대해 알아갑니다. 대원사 앞 계곡에 몸을 담그며 한여름 무더위를 달랬습니다. 한국 사찰에서의 느낌은 어때요? 我觉得蛮舒服蛮悠哉的 매우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런 곳이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 오고 싶어요. 在以后有机会的话会再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국에 사찰에 오고 싶다. 딱딱할 것만 같았던 사찰 예절 교육도 직접 타투를 해주시던 스님에게서 배우니 쉽게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건 뭐냐면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사찰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사찰에서의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스님들처럼 한번 1박 2일 동안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곳이에요. 진주 대봉과 대만 동복흥 로타리 클럽은 10여 년 전 자매기를 맺고 양국 간 문화교류와 자원봉사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진주 대봉 로타리 클럽과 대원사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원사를 찾았습니다. 마침 이번에 대원사고 계기가 돼가지고 MOU 체결하고 봄, 가을로 1년에 2회 정도 그 계곡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올여름 대원사 템플스테이는 지리산 길 따라 마음 따라라는 주제로 계곡 탐방, 물놀이, 사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내방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청소년들의 발명 역량을 키우고 청소년들이 지식재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그래미 어워드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이 강원도 철원 그래미 남종현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그래미 발명 경진대회에는 전국의 청소년 6천여 명이 참가해 모두 260여 명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재량껏 그들의 발명을 뽐내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경주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에서 땅에서 나고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기초 체력이 여기서 탄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그래미 발명대회 경진대회에서는 전자의수 로보담을 발명한 공주대학교 전성환 군이 대통령상을, 자동 우산형 전기 모기채를 발명한 부산과학고 박수빈 양이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그래미 어워드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지난 18년간 17만 명의 청소년 발명가를 배출해 명실상부한 청소년 발명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등의 선시를 남긴 고려 나홍선사를 선양하는 사업이 경북 영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덕불교계는 나홍선사 탄신 700주기가 되는 내년에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최근 나홍선사 선양회를 결성했습니다. 대구 BBS 정한현 기자입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법명은 해근, 호는 나홍, 나홍 선사로 잘 알려진 스님의 개송 중 청사는 나를 보고입니다. 지공 무학대사와 함께 3대 왕사로 알려지며 고려 공민왕과 우왕의 왕사를 지냈고 특히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개국한 무학대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주옥 같은 개송들로 대중에게도 익숙한 나홍 선사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는 선양사업이 선사의 고향인 영덕불교계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영덕불교 사암연합회는 내년 탄신 700주기를 앞두고 선사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선양회를 창립했습니다. 나홍 스님께서 영덕이 출생지이고 재발심한 계기로 해서 나홍 스님의 수행한 곳 또 창건하고 중창한 사찰들을 다니면서 나홍 스님의 개성도 한 편씩 읽고 나홍 스님께서 한국 불교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또 불구하고 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영덕 거주하는 수행성으로서의 밥값을 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양회는 영덕 군민과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선양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 초청 법회를 열어서 신심을 좀 고취시키고 둘째는 나홍 스님의 어떤 계획 사상을 개성 발전하는 의미에서 학술 발표회를 열고 또 세 번째는 나홍 스님의 어떤 다래제를 좀 더
크게 700주년에 맞춰서 탄신 다례제를 봉행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사가 태어난 곳 바로 맞은편 나홍 선사가 장건한 사찰로 알려진 장육사도 선사의 정신을 기리는 700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홍 스님 탄신 700주년과 관련해서 그 장육사에서는 신도회와 함께 탄신제를 중심으로 이제 사찰에서 이제 의논 중에 있고요. 다례제는 타 사찰에서도 많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나홍 스님 고향인 장육사에서 탄신제를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하려고 그 신도들과 의논 중에 있습니다. 영덕 지역 불교계는 앞으로 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 나홍 왕사 저술 보급불사, 서체 전시회, 불적 답사 등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사문학의 효시로 알려진 서왕가를 짓기도 한 복의 존자 나홍 왕사. 시대를 초월해 깊은 울림을 주는 개성들을 남긴 나홍 선사의 발자취가 선사가 태어난 영덕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는 종교 간 화합과 세계 평화를 모토로 지난 1970년 처음 열렸습니다. 올해는 10회째를 맞아 다음 주 독일에서 개최되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이 처음 참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 대표단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남북 종교 지도자들의 만남이 기대되는데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교 교류 방안이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8월 12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